자, 오늘은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가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질량비로 약 3대 1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 지구는 음, 초시성 폭발을 여러 번 거친 이후에 또 생긴 새로운 태양계 성운에서 어, 이제 또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태양과 또 지구기 때문에 철, 산소, 교소 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지구에서도 지각으로 우리가 범위를 또 국한하면 산소와 교소가 또 질량비로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산소와 교소, 산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산소는 이제 알고 있는데 땅에 지각을 이루는 게 산소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는 잘 알다시피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8번입니다. 그죠? 산소. 산소는 이제 원소 기호로 이렇게 쓰고 오로 쓰고 이게 8번입니다. 그러면 최외곽 쉽게 표현하면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죠? 안에 두 개 들어가니까 6개 있죠. 6개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산소 원자가 18쪽 원소처럼 안정해지려면 여기서 두 개의 전자를 더 받아와서 우리가 이가 음이온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자를 더 받아와서 18쪽 원소처럼 안정해지는 이런 산소 이제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많이들. 자, 그런데 여기서 규소를 볼게요. 규소. SI라고 보통 쓰고 규소는 이제 원소 번호가 14번이죠. 14번이면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10개. 그러면 14번이니까 8개가 채워질 수 있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규소도 탄소와 마찬가지로 4개의 전자를 얻거나 또는 4개의 전자를 잃어야지만 이제 안정해지겠죠. 하지만 그게 에너지 면에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 탄소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는 규소 마찬가지입니다. 규소 이온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소와 전자를 공유해서 어, 바깥쪽을 다 채우는 즉 공유하는 형태로 이제 안정하게 다른 원소와 전자를 공유해서 이제 안정하게 어떤 특별한 이온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산소는 두 개의 이온 이제 전자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인 채로 안정하게 있고 규소 같은 경우는 네 개를 얻고 잃는 것이 아니라 어, 바깥쪽에 다른 원소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최외곽 전자를 8개 채우는 것처럼 하는 공유 결합의 형태로 또 다른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다 했죠. 자, 그러면 규소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둘이, 어, 전자를 공유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다 해서 공유 결합해 있다 해서 규산염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광물의 기본 입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더 보면 자, 규소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외곽 전자가 4개 있죠. 그다음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바로 우리는 규산염이라고 한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서 이 개념을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물은 과연 뭔가? 우리 암석은 잘 알고 있죠. 암석 여러분 아는 거 뭐 퇴적암, 변석암 종류로 하면 뭐 사암, 또 여감 이런 식으로 또 화성암 중에는 또 화강암, 뭐 현무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 광물은 뭐냐? 즉 그런 아까 말했던 돌들, 암석을 이루는 아주 기본 단위인데 요게 바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입자입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화강암이죠. 어,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식으면서 천천히 식으면서 광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작은 알갱이들이 보면 까맣고 하얗고 또 여기 약간 좀 노랗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이루면서 이제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진 걸 우리는 바로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광물이 몇 개 있을까요? 대충 봐도 까만색이 있을 거고 흰색이 있을 거고 흰색과는 다르게 약간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입자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노란색 같은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광물인데 금방 말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겉보기 특징으로서 광물을 나눌 수 있는데 뭐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광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근데 이 광물들 여기 보이는 광물들은 전부 다 규산염 광물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무슨 말이죠? 규소와 산소가 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이온이 됩니다. 규소와 산소가 되는 요게 음이온이 되는데 그 음이온과 양이온 플러스 양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광물입니다. 자, 그럼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화강암을 좀 확대한 겁니다. 그죠? 까만색 보이죠? 이것도 어떤 광물인 것 같고 노란색 어떤 광물인 것 같고 흰색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약간 좀 더 뭐랄까 흰색이긴 한데 조금 더 투명해 보이죠. 불투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광물로 구분되어집니다. 전부 다 규산용 광물입니다. 요건 좀 더 잘 보이죠. 자, 까만색, 흰색, 요거는 약간 투명한 색 보이죠. 그리고 색깔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암석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을 우리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 광물 중에서 규소와 산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바로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고 지각을 이루는 그런 암석을 이루는 전체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규산염 광물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규산염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규소와 산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규소에다가 산소가 하나씩 이온을 공유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하나의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단위체입니다. 정사면체가 뭐죠? 그림처럼 이렇게 정사면체를 정육면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면이 하나, 둘, 밑에 하나, 뒤에 하나 해서 우리가 삼각형, 정삼각형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입체 도형인 정사면체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잘 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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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네 개의 공유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규소는 4 플러스고 산소는 2 마이너스니까 요 전체는 뭐가 될까요? 4 마이너스 즉 사가 음이온이 되겠죠. 이 전체는. 그래서 표현한다면 규소 하나와 산소가 4개인데 전체는 사가 음이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규소와 산소 4개가 결합한 모습이고
중심에 규소가 있고 이렇게 사면체 모습으로 각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형태. 이게 바로 규산염 광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 정사면체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잘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금방 봤던 모습입니다. 무슨 모양인지 알겠죠? 중심에 규소가 있고 이렇게 각각 산소와 결합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산소가 보일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중심에 규소가 있겠죠. 산소 밑에 규소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있고 산소 위에서 보는 그 밑에 규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 산소가 있을 거고 산소가 있을 거고 크기는 똑같겠죠. 이렇게 구조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걸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이런 모양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역시나 여기는 전부 다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사면체를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인데 희한하게 규소를 그리지 않죠. 여기서는 지금 규소를 그렸지만 여기는 지금 규소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사면체 공간의 정 가운데 중심에 규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산소들의 모습만 보여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린 세 가지 모습 전부 다 뭐냐면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사면체,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이제 규산염인 정사면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붙어서 사면체 모양을 이루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가 잘 나오는데 광물을 보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은모, 석영 등의 이게 바로 광물 이름입니다. 아까 말했던 규산염 광물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봤던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 기본 단위체인 규산염 사면체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위에서 온 모습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어떻게 지금 또 결합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더 많은 것 같고 더 많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런 결합하는 이제 모양 때문에 다양한 이제 이 광물에 이런 결합하는 모양 때문에 이런 감남석, 위석 이런 것들의 소형까지 광물들의 결정형이나 또는 쪼개짐 같은 것들이 특징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성도 이제 원소들이 결합하는 원자들이 결합하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SiO4로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감남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요 광물입니다. 자, 구조는 독립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정사면체 다리체인 이걸 보고 우리는 그냥 규산염 광물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는 사면체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iO4 사면체라고 되어 있죠. 사면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SiO4가 전부 다 결합하면 이가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고 규소는 사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음이온인 채로 규소와 산소는 이제 잘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여기서 뭐 철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네슘 등이 결합을 해서 이런 분자식을
이루는데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광물마다 다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감남석만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SiO4 삼연체가 어떤 양이온 금속 양이온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화학 결합을 한 상태가 이제 감남석이라는 광물의 화학식이라는 걸 그냥 설명만 했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절대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예로 보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금방 봤던 것처럼 어 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중심에 사면체 중심에 규소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는 이제 독립 사면체이기 때문에 독립상이기 때문에 규소와 산소의 비를 묻는다면 몇 대 몇일까요? 1대 4입니다. 그렇죠? 규소 하나에 산소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음이온인 채로 뭐 다른 양이온을 만나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산염 광물이 아주 중요한 지각을 이루는 거의 90% 이상이 규산염 광물인데 그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SiO4 요 사면체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1대 4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휘석은 이제 아까 말했던 단쇠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단쇠상인데 아까 전에는 뭐였죠? 감람사 독립상 하나만 되어 있는 얘는 보면 여기에 있는 산소를 위에 있는 SiO4 사면체와 아래에 있는 SiO4 사면체가 요 산소를 어떻게 하죠? 공유합니다. 산소를 공유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결합은 아주 강하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일렬로 쭉 이렇게 결합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단쇠상.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단일 사슬이라는 말입니다. 사슬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바로 휘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뭐냐? 짧은 기둥 모양. 이렇게 일렬로 쭉 단일 사슬 모양으로 쭉 가기 때문에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짧다는 거는 이게 잘 끊어지기 때문에 뭐 짧은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결정을 쭉 이룰 거니까 여기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힘이 탁 가해질 때 이쪽으로 힘이 아주 세게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쪼개집니다. 이 부분이 또는 이 부분이 또 여기서 세게 때리면 역시나 이 부분이 쪼개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때리면 이 부분이 쪼개집니다. 그죠? 새롭게.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도 쪼개질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래서 요 단일 사슬인 휘석은 쪼개짐이 두 방향입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음이온인 상태로 이제 SiO4가 보통 음이온인 상태로 있고 거기다가 감남석에서 예를 든 것처럼 철과 마그네슘 등이 이렇게 플러스 이제 양이온이 결합을 한 채로 존재하는 게 규산염 광물입니다. 예를 든 거는 이제 감남석밖에 없었죠. 근데 감남석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었고 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화학식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것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외부 힘이 탁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힘 때문에 쑥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쭉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에서는 힘이 외부의 힘이 딱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여기서는 두 방향 쪼개짐이 발달했죠.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례형 한번 더 볼까요? 자, 한 사람이 있어요.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따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당 사과의 비는 1대2죠. 1대2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 사과를 같이 공유하면 두 사람이 하나를 공유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쭉 이어져 볼게요. 한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이 사람도 사과 두 개, 이 사람도 사과 두 개, 이 사람도 사과 두 개는 맞죠. 이런 식으로 사과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사람당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요게 이런 그 광물의 특징을 알 때 우리가 한번 또 한번 보는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기본적인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잘라볼게요.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똑같이 잘라지게 되고 요 모양이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과는 반개입니다. 즉, 한 사람당 사과가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사과를 가지고 있는 비를 구해줬습니다. 몇 대 몇이죠? 분명 위에는 1대2였는데 아래처럼 사과 하나씩을 공유해서 쭉 한 줄로 서면 1대1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자,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어 규소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죠. 여기 위에서는 보면 우리가 독립일 때는 아까 봤던 독립일 때는 산소를 4개 위에 하나 여기 하나 있죠. 밑에 3개 해서 총 1대4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과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단위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쭉 이어지니까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기본 모양이 나오겠죠. 요거 밑으로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자 규소 하나에 까만 게 규소죠. 산소 위에 있고 요 산소고 그 다음에 이 산소를 그리면 여기 그려질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반 짜갈렸죠. 밑에 있는 것도 반 잘렸습니다. 그러면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죠? 1대 산소가 하나, 둘, 반반. 즉 반반 하나니까 3개죠. 3개. 1대3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결정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어떤 원소들의 비가 원자의 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또는 직접 알아보는 거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바로 복쇄상.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단일 사슬이 아니고 두 사슬입니다. 두 사슬. 아까 여기 하나의 단일 사슬이었죠. 요거는 바로 두 사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루어지면 여기서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또 아까 단일 사슬이었는데 요 부분의 산소를 또 공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모양이 어떨까요? 자, 가늘고 긴 기둥 모양입니다. 아까는 이제 가늘고 단일 사슬은 짧은 기둥 모양이었지만 얘는 긴 기둥 모양이고 쪼개지만 볼까요? 요거는 그럼 이렇지 않을까요? 볼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모양이 암석을 이루었을 때 기본적인 광물을 이루었을 때 하나가 이렇습니다. 깁니다. 옆으로 요것처럼 두 사슬이 이렇게 한 사슬 두 사슬이 이렇게 공유결합해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방향의 쪼개짐과 이 방향의 쪼개짐 두 군데 가능하겠죠. 두 방향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아까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두 줄이 끝입니다. 위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는 그게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판의 모양이죠. 판의 모양. 그래서 판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아주 넓게 되어 있고 이런 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어떤 결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의 힘은 이제 어떤 아까 말했던 쪼개짐을 나타낼 수가 없고 이 방향으로의 힘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쪼개지겠죠. 또는 이 방향으로의 힘이 있어도 이 방향 또는 여기 찍어 쪼개지겠죠. 근데 두 개가 어때요? 쪼개지는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방향 쪼개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두 방향은 요 방향 다르죠. 여기는 요 방향과 요 방향이 사실은 같은 면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상을 이룬 흑운모, 이제 검은색인데 요런 광물도 규산염 광물입니다. 자, 그리고 망상은 모든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까 전에 봤던 교소와 산소의 비, 여기서도 교소와 산소의 비는 다음에 꼭 한번 몇 대 몇인지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소를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판상에서 공유 안 한 건 누가 있죠? 모양을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더 쉽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쉽겠죠. 산소, 교소. 요 그림을 하나를 떼우면 이게 지금 요 그림만 떼올게요. 그러면 공유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고 공유되어 서로 공유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 안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망상에서는 또 하나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반대로 또 이렇게 모아지면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모든 산소를 공유한단 말이겠죠. 교소가. 자,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바로 망상, 석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석영 같은 것들이 이게 바로 육각기둥 모양을 만듭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금방 봤던 규산염 광물을 쭉 봤는데 광물의 이름은 이런 것도 있었고 이름을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규산염 광물이 규소와 산소가 결합을 다양하게 방법으로 하면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내용 같고, 그리고 이제 지각을 이루는 산소와 규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봤던 것들을 정리하는 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두 방향, 한 방향은 설명을 많이 했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쪼개짐이 없습니다.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한 상태가 깨지거나 또는 이제 하나하나의 독립사면체가 또 결합되어 있는 것이 또 깨지는 모양. 이런 것들은 사슬이나 또는 판상이기 때문에 쪼개짐이 가능한 거죠. 이 내용들만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